한 문장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깊이 읽고 깊이 듣고 천천히 말하는 동안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두 문장을 깊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요함의 지혜 자연편 첫 두 문장을 우리말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단지 육체적 생존만을 자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고향집으로 가는 길, 생각이 만든 감옥을 빠져나오는 길을 찾는데도 자연에 의존한다. 네, 다시 한번 듣는 동안 영어 표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단지 육체적 생존만을 자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고향집으로 가는 길, 생각이 만든 감옥을 빠져나오는 길을 찾는데도 자연에 의존한다. 네, 이번에는 톨레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depend on nature not only for our physical survival. We also need nature to show us the way home, the way out of the prison of our own minds. We depend on nature not only for our physical survival. We also need nature to show us the way home, the way out of the prison of our own minds. 오늘 강의는 깊이 읽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깊이 읽기를 위한 어휘와 표현을 익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정확히 발음하고 의미도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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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다, 변화시키다, 바꾸다, 변화시키다.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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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표현 보겠습니다.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다, 세상을 바꾸다.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 change the world, 세 번째 표현 보겠습니다. in order to change the world, to change the world, in order to change the world, to change the world, in order to change the world, to change the world, in order to change the world, 지난 시간에 이 동사 표현 앞에 to라는 이 표현이 붙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이 경우에는 change the world 앞에 to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투부정사가 됨으로써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두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죠. In order to change the worl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to change the worl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몇 번 들어보겠습니다. to change the world, in order to change the world, to change the world, in order to change the world, to change the world, in order to change the world, 네, 다음 표현. have to, have to, have to, have to, have to, have to. 다음에 이제 동사가 오게 되면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죠. have to, have to, have to, have to. have to, have to, 네, 그 다음 어휘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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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하다, 변화시키다.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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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표현이 have to라는 표현과 결합한 그런 경우 들어보겠습니다. have to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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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have to transform, have to transform, have to transform, 예, 정확하게 이제 발음하는 방법도 익혀두고 의미도 익혀두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어휘 보시죠. rebell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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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항적인, 고집센, 완고한. 그래서 이제 어떤 어휘를 이렇게 이제 익힐 때 그 단어의 의미를 떠올리면서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는 게 아주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rebellious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반항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rebell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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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지막 어휘입니다. insub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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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지 않는, 반항하는, subordinate라는 말이 이제 순종하는 이라는 뜻인데 앞에 in이라는 말이 붙어서 순종하지 않는, 반항하는 이런 의미가 됐죠. insub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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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ubordinate.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deep reading, 깊이 읽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deep reading의 목적과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깊이 읽기를 하는 것은 글쓴이가 얘기하려는 것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이 나타내려고 한 뜻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첫째, 시그널 워즈에 주목하고 둘째, 앞에 나온 말과 의미상 관련 있는 말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앞에 나온 말을 바꿔 쓴 말, 문맥상 같은 말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시그널 워즈라든가 문맥상 같은 말 이런 개념이 낯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풀면서 이 개념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글 쓴 사람이 나타내려고 한 뜻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러니까 딥 리딩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시그널 워즈에 주목하고 두 번째, 앞에 나온 말과 의미상 관련이 있는 말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죠. 예,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풀면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밑줄 친 부분과 문맥상 같은 말 혹은 반대말을 찾은 다음 전체의 뜻을 파악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우선 본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change the world, we have to transform ourselves. To change the world, we have to transform ourselves. To change the world, we have to transform ourselves. To change the world, we have to transform ourselves. 예, 지금 보면 이제 앞쪽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익혔던 to change the world 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제 목적 교시의 의미로 이제 쓰인 거죠. 그리고 나서 we have to transform ourselves 라고 돼 있는데 다들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어휘를 익혔기 때문에 의미 파악은 될 거예요. 지금 밑줄이 지금 transform이라는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과 문맥상 같은 말
이제 찾아보라 이런 얘기죠. 문맥상 같은 말을 찾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제 영어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 먼저 살펴보고 또 문제를 또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어와 결정적으로 다른 영어의 특징 중 하나는 앞에 나온 단어나 표현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쓴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는 한 곳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피하죠. 그래서 이 앞에 나온 말을 바꿔 쓴 말, 즉 앞에 나온 말과 뜻은 같으나 표현을 다르게 한 말을 문맥상 같은 말 또는 같은 뜻의 다른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transform이라는 단어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단어는 갑자기 나온 단어가 아니고 앞에 있는 어떤 표현을 바꿔 쓴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어떤 단어와 문맥상 같은 말, 동의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 transform과 그 의미가 같은 말, 우리가 어휘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to change the world, we have to change ourselves 라고 우리가 글을 쓸 수도 있지만 금방 살펴본 것처럼 영어는 한 곳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피하기 때문에 change란 말의 반복을 피해서 뒤에서 transform이라는 이 어휘를 썼다는 거죠. 이걸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change란 말을 반복하지 않고 change와 같은 뜻을 가진 말을 뒤에서 사용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To change the world, we have to transform ourselves. To change the world, we have to transform ourselves. 그래서 이 한국어와 결정적으로 다른 영어의 특징 중 하나는 앞에 나온 단어나 표현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쓴다. 즉 앞에 나온 말을 동의어나 이제 같은 뜻을 가진 말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쓴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이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해설 나와 있죠. 거기 해설문에 보면 transform이라는 단어는 이 표현은 앞에 나온 말 change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다. 그러니까 이 문맥으로 보면 transform이라는 표현과 change가 이제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이제 옮겨본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제가 한국말로 한번 해볼 테니까 이 표현도 머릿속으로 한번 영어 표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번 듣고 해볼까요? To change the world, we have to transform ourselves. To change the world, we have to transform ourselves. To change the world, we have to transform ourselves. 한번 이 목소리를 내서 같이 이제 발음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To change the world, we have to transform ourselves. To change the world, we have to transform ourselves. 제가 우리말로 해볼 테니까 영어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o change the world, we have to transform ourselves.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다음 글에서 시그널 워즈에 주목하고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관련이 있는 말을 찾은 다음 전체의 뜻을 파악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밑에 그 문장 한번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This problem seems simple, but it is actually very complicated. This problem seems simple, but it is actually very complicated. This problem seems simple, but it is actually very complicated. This problem seems simple,
but it is actually very complicated. 예, 우선 이제 그 밑줄이 complicated라는 단어의 미지 버전이는데 이 단어와 이 표현과 의미상 관련이 있는 말, 이때 이제 의미상 관련이 있는 말이라는 것은 이제 대체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문맥상 같은 말, 우리가 동의어라고도 하는 이런 거하고 반대말, 의미가 반대가 되는 말, 이런 이 두 가지 표현을 갖다 우리가 주로 의미상 관련이 있는 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complicated라는 단어와 의미상 관련 있는 말이 어떤 건지 문장을 들어보면서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This problem seems simple, but it is actually very complicated. This problem seems simple, but it is actually very complicated. 예. 그리고 이제 문제에 signal words에 주목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signal words가 뭔지 이 부분도 잠깐 우리가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ignal words는 어구, 문장, 단락과 같이 글을 구성하는 요소를 연결하면서 그것들 사이에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보통 연결어 또는 접속어라고 부르는 이 장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앞에 나온 말에 이어서 어떤 말이 따라 나올지 독자에게 신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시그널 워즈에 주목하면 글을 읽는 이는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할 수가 있죠. 여러분 뭐 짐작하셨겠지만 의문장에서 시그널 워즈가 뭐겠어요?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This problem seems simple, but it is actually very complicated. 예. 어떤 말이 시그널 워즈인지 아시겠죠? 예. 그 C번에 나온 것처럼 대표적인 시그널 워즈에는 but, however, for example, therefore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시그널 워즈죠. But, however, for example, therefore, but, however, for example, therefore. 예. but은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죠. 그러나, 하지만, however 이것도 이제 그러나, 하지만 이런 의미로 쓰이고 for example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 때 쓰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 때 therefore 이건 이제 우리말로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결과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론을 유도할 때 쓰는 표현이죠. But, however, for example, therefore, but, however, for example, therefore. 예, 금방 우리가 시그널 워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시그널 워즈가 이제 A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문장과 문장 또는 어구와 어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점하고 두 번째, 이 시그널 워즈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앞에 나온 말에 이어서 어떤 말이 따라 나올지 독자에게 신호를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그널 워즈에 주목하면서 글을 읽으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의 이 but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거기 이제 그 해설된 부분하고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한 그대로. 그래서 이 연결어 but, 연결어라고도 하고 우리가 시그널 워즈라고 하는데 이 연결어 but은 앞의 말과 반대 또는 대조의 뜻을 갖는 문장이나 어구를 이끄는 표현이다. 이거죠. 이 but이 이제 앞에 나온 말과 반대말 또는 대조의 뜻을 갖는 문장이나 어구를 이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위의 문장의 경우 우리가 but까지만 읽으면 다음에 나올 말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This problem seems simple, but it is actually very complicated. 예, 여기서 this problem seems simple. 이 문제는 단순해 보인다. 외관이 그렇다는 거죠.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뒤에 이제 어떤 말이 나올지, 앞에는 이제 외관이 나왔으니까 이제 실제적인 거, 사실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but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이 그렇지 않다. 심플하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맥으로 볼 때 이 simple이라는 단어하고 complicated이라는 말이 반대말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밑에 설명해 놓은 부분 보죠. 그러니까 but까지만 읽으면 이 문제는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으로 보아가지고 simple이라는 표현과 complicated이라는 표현이 반대말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seem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 but이 나오고 그 다음 다시 주어 비동사 뒤에 actually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런 문장들은 외관과 실제의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보면 complicated이라는 표현하고 simple이라는 표현이 반대말이다 이거죠. Complicated is the opposite of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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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complicated는 simple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예, 문장 한번 다시 들어보고 또 문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고 This problem seems simple, but it is actually very complicated. This problem seems simple, but it is actually very complicated. This problem seems simple, but it is actually very complicated. 예, 제가 한국말로 한번 우리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해 보인다. 이 문제는 간단해 보인다. 예, 그 다음에 그러나 하지만 실제로는 이라는 표현은 actually죠.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다. 이거죠.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공부한 단어 복잡한 complicated. 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떠올려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This problem seems simple, but it is actually very complicated. 예, 이번에는 제가 우리말로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다. This problem seems simple, but it is actually very complicated.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but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그널 워즈로서 앞에 나온 말과 반대 또는 대조의 뜻을 갖는 문장을 이끌어 놓으다. 그래서 우리가 이 simple이라는 표현까지만 읽게 되면 but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 이거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문맥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simple이라는 단어하고 뒤에는 complicated이라는 단어가 반대말에 관계에 있다. 의미상.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미상 반대되는 말 또는 이제 같은 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의미상 관계가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잠깐 정리하고 가죠. 그래서 거기 A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 나온 말과 의미상 관련이 있는 단어나 표현을 우리는 related expressions 해서 관련어라고 합니다. 앞에 나온 말과 의미상 관련이 있다고 해서 관련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관련어에 포함이 되는 것이 첫째, 문맥상 같은 말과 반대말. 그 다음 지시 및 대용 표현.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this라든가 that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죠. such라든가 이런 표현들 나중에 또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 앞에 나온 말을 부연 설명하는 말.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가 the way home이라는 말을 그 뒤에서 바로 다른 표현이 이제 the way home이라는 말을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부연 설명하고도 하죠. 그 다음 이제 포함 관계에 있는 말. 이것도 이제 조금 있다 우리가 이제 한 5번째 문장, 4번째 문장에서 이 포함 관계에 있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관련어라고 표현하죠. 앞에 나오는 말과 의미상 관련이 있는 단어나 표현. 특히 이제 여기서 문맥상 같은 말과 반대말. 이걸 특히 우리가 이제 늘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꼭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글이 아주 좋은 글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이제 그것이 응집성이 높은 글이라고 하는데, 이 응집성이라는 게 뭔가 하니 글의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가지 언어적 장치에서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문맥상 같은 말과 연결어, 즉 시그널 워즈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글의 응집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글들은 이렇게 이제 같은 표현이 반복될 때도 있지만 문맥상 같은 말을 써서 이제 표현을 더 아주 풍부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연결을 사용된 표현이 우리가 이제 좋은 글, 응집성이 높은 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이 문장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problem seems simple, but it is actually very complicated. This problem seems simple, but it is actually very complicated. 예. 세 번째 문제 보죠. 다음 글에서 시그널 워즈에 주목하고 밑줄 친 부분과 의미상 관련 있는 말을 찾은 다음 전체의 뜻을 파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먼저 한번 문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m was rebellious at home, but his teacher did not find him insubordinate. Tom was rebellious at home, but his teacher did not find him insubordinate. Tom was rebellious at home, but his teacher did not find him insubordinate. 예, 그래서 이제 시그널 워즈가 뭔가, 이건 뭐 당연히 무엇이 시그널 워즈겠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단어 insubordinate라는 단어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 단어와 의미상 관련 있는 말을 찾은 다음 전체 뜻을 파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부터 보면 Tom was rebellious at home. 그래서 탐은 집에서는 rebellious했다 이거죠. rebellious했다. 하지만 그의 선생은 탐을 insubordinate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탐에서의 집에서의 어떤 행동 방식하고 그의 선생님이 탐을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에 있는 거 아니? 대조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해설 부분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내용을 파악해 보죠. 그래서 등의 접속사 but은 앞문장의 내용과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올 것을 신호해주고, 뒤에 오는 문장의 내용이 앞부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결어, 시그널 워즈죠. 근데 이 앞에 나온 문장의 내용은 탐이 집에서 rebellious 했다는 것인데, at home, 집에서는 rebellious 했다는 것인데, 뒤의 문장은 탐의 선생님은 탐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탐의 성격이나 행동 방식이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때 이 insubordinate라는 단어하고 rebellious가 무슨 관계냐? 이게 동의어냐? 아니면 이게 반대말이냐? 이런 걸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 but 뒤에 뭐가 있는 거 아니? not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설명된 부분을 읽어보죠. but 뒤에 not이 있으니까 밑줄 친 insubordinate가 앞에 나온 rebellious와 같은 의미로 쓰인 말, 문맥상 같은 말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탐은 집에서는 rebellious 했다. 하지만 그의 선생님은 그를 insubordinate 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표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rebellious라는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insubordinate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문맥으로 보아서 insubordinate라는 단어하고 rebellious라는 단어가 같은 말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동일한 표현의 반복을 피하고 뒤에서 다른 말로 바꿔 쓴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 점을 여러분이 잘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밑에 해석된 부분을 보죠. 탐은 집에서 반항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선생은 그를 반항적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rebellious라는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문맥상 같은 말인 insubordinate를 썼다. 아니면 또 이 앞에 나온 표현을 바꿔 쓴 말이 바로 insubordinate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문장 한번 다시 들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om was rebellious at home, but his teacher did not find him insubordinate. Tom was rebellious at home, but his teacher did not find him insubordinate. 예, 이렇게 동일한 표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표현을 다른 말로 바꿔 쓰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 다음 글에서 시그널 워즈를 찾은 다음 전체의 뜻을 파악하라.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들어봅시다. Not only do the nurses want a pay increase. Not only do the nurses want a pay increase. Not only do the nurses want a pay increase. Not only do the nurses want a pay increase. 예, 여기서 이 not only라는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고 nurse는 간호원이죠. 간호원이고 간호사. 그 다음 pay increase는 급여의 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그널 워즈가 뭐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바로 이 not only라는 말이 바로 시그널 워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해설 부분을 보면서 같이 우리가 문장을 잘 살펴봅시다. 우선 not only가 없다면 이 문장은 간호사들이 급여 인상을 원한다는 걸 말하죠. 그런데 이제 not only가 쓰임으로써 이 문장은 간호사들이 단지 급여 인상만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not only라는 것은 단지 뭐뭇이 아니다. 이런 의미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간호사들이 단지 급여 인상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것도 원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원하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그널 워즈 not only는 이 문장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신호해주는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단지 급여 인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다음 문장에서는 급여 인상 외에 간호사들이 원하는 다른 사항이 추가적으로 언급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not only가 여기서 signal was라는 거, 한 번 더 들어보고 지나가죠? Not only do the nurses want a pay increase. Not only do the nurses want a pay increase. 예,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not only와 함께 쓰는 표현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not only와 함께 쓰는 표현에는 not only 뒤에는 흔히 but also, 이 but이라는 말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also라는 표현, also 이 표현하고 but as well처럼 추가를 나타내는 어구들이 나옵니다. 이 but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as well이라는 표현처럼 추가를 나타내는 어구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표현이 쓰기도 하는데 이 표현은 이제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의미고 as well이라는 말은 이 also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더욱이, 또한, 게다가 이런 얘기죠. as well. 그래서 제 밑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Not only do the nurses want a pay increase, they want reduced hours as well. 예, 지금 이 문장을 보면 간호원들은 봉급 인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but이라는 말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들은 원한다. 뭘 원하는 거 아니? reduced hours. reduced hours라는 말은 근무 시간 단축, 단축된 시간, 그러니까 근무 시간 단축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또한, 밑에 있는 as well, 이것이 이제 또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근무 시간 단축도 또한 원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앞에서 이 간호사들이 봉급 인상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게 또 있다는 말이 당연히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또 있다, 또한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할 때 또한이라는 말로 여기서 as well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은 이제 또 우리가 not only but also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바꿔 쓸 수 있죠. 밑에 있는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Not only do the nurses want a pay increase, but they also want reduced hours. Not only do the nurses want a pay increase,
but they also want reduced hours. Not only do the nurses want a pay increase, but they also want reduced hours. 예. 또는 이제 이 표현을 더 간단하게 하면 지금 이제 위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want라는 표현이 2번 나왔죠? want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또 뒤에 지금 방금 공부한 문장의 경우는 want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pay increase를 want 한다라고 돼 있고 또 근무 시간 단축 또한 원한다 해서 want라는 표현이 2번 나왔고 또 특히 이제 뒤에 보면 they라는 대명사를 써서 the nurses를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 맨 아래에 있는 문장처럼 간단하게 이 not only A but also B로 이렇게 우리가 축약을 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있는 표현 들어봅시다. The nurses want not only a pay increase but also reduced hours. The nurses want not only a pay increase but also reduced hours. The nurses want not only a pay increase but also reduced hours.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같은 표현의 반복을 피할 수 있죠. 그죠? 이게 the nurses란 말도 한 번만 쓰면 되고 want라는 표현도 한 번만 쓰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해 둘 건 not only 뒤에는 흔히 also라는 표현, but also 또는 also라는 표현 또는 as well이라는 이런 표현이 잘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네 문제를 통해서 시그널 워즈에 대해서 관련어 그리고 문맥상 같은 말, 반대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오늘의 문장 1과 2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익혔던 문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와 있죠. 거기에 다음 글에서 시그널 워즈를 찾은 다음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장 한번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We depend on nature not only for our physical survival. We also need nature to show us the way home, the way out of the prison of our own minds. We depend on nature not only for our physical survival. We also need nature to show us the way home, the way out of the prison of our own minds.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뒤에 부분은 지금 실려 있지 않은데 이제 부연 설명하고는 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시그널 워즈를 찾으라고 했는데 뭐 이미 공부한 것처럼 not only라는 말이 이제 시그널 워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설명이 되는 것처럼 첫 문장에는 문맥을 안내하는 장치, 즉 시그널 워즈로 not only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not only가 사용된 첫 문장은 우리가 자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지 육체적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다음 문장에는 우리 인간이 자연에 의존하는 다른 이유나 목적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에는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보여주는 장치로 추가의 연결어 also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2는 이 두 번째 문장 We also need nature to show us the way home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인간이 자연에 의존하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단지 육체적 생존만을 위해 자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the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자연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해석할 때도 우리가 이 두 번째 문장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We also need nature. 우리는 또한 자연을 필요한다. To show us the way home. 우리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이유의 의미로 해석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not only하고 이 also라는 말이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보여주고 또 특히 이제 이 not only라는 말이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신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이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과 문맥상 같은 말을 찾은 다음 전체의 뜻을 파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문장 한번 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We depend on nature not only for our physical survival. We also need nature to show us the way home. 예, 지금 여기 보면 두 번째 문장에 그 need라는 표현에 미지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need라는 표현과 문맥상 같은 말을 찾은 다음 전체의 뜻을 파악하라. 우리는 자연에 의존하는데 단지 육체적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돼 있고, 우리는 또한 자연을 필요로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need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온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need라는 말은 어떤 표현과 문맥상 같은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해설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결어 not only와 also에 주목하고 앞뒤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두 번째 문장에 나온 동사 need가 문장 1에 나온 동사 depend on과 문맥상 같은 말임을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문장에 나온 표현 need는 앞에 나온 말 depend on을 바꿔 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need하고 depend on이라는 표현은 동의어, 문맥상 같은 말, 같은 의미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문장 1을 한번 바꿔 써보는 연습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첫 문장 We depend on nature for our physical survival 이라는 표현에 보면 거기에 depend on A for B라는 표현이 나오죠. depend on A for B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depend on A for B를 그대로 사용해서 두 번째 문장을 우리가 한번 바꿔 써보는 거예요. 여기 바꿔 써보게 되면 두 번째 문장의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그래서 밑에 이제 문장이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하죠. We need nature to show us the way home. We need nature to show us the way home.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해할 때 우리는 자연이 필요하다. To show us the way home. To show us the way home. 우리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니까, 알려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이 문장을 우리가 바꿔 쓴다면 depend on A for B, depend on A for B를 이용해서 바꿔 쓴다면 바로 아래와 같은 문장이 되겠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depend on nature for its showing us the way home. We depend on nature for its showing us the way home. We depend on nature for its showing us the way home. 예, 우리는 자연에 의존한다. need가 이제 depend on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 다음 to show us the way home 이 표현을 갖다가 depend on A for B의 그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 for it's showing us the way home, 그것이 us the way home, showing us the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때 for는 이제 우리가 이유의 의미로 보는 거죠. 이 for라는 전체가 뭐뭐를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It's showing, 그것이 알려주기 때문에 the way home, 집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에 의존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depend on nature for its showing us the way home. We depend on nature for its showing us the way home. 예,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왜 톨레는 이렇게 depend on, we depend on이라는 표현을 쓰고 depend on A for B를 이용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바로 옆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글쓴이는 같은 표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depend on A for B를 쓰지 않고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need라는 동사를 이용하고 to 부정사를 써서 이걸 표현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잘 익혀두고 동일한 표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변화를 자꾸 주는 거죠. 이런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표현을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말로 바꿔 쓴다면 이때 for it's showing us the way home 이라는 표현이 이게 이유를 나타낸 표현이라고 했죠. 원인을 나타낸, 이유를 나타낸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because라는 이 바로 접속사를 이용해서 바꿔 쓸 수도 있죠. 보겠습니다.
We depend on nature because it can show us the way home. We depend on nature because it can show us the way home. We depend on nature because it can show us the way home. We depend on nature because it can show us the way home. 예, 우리는 자연에 의존한다. 그 이유는 자연이 우리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첫 번째 표현을 보세요. 이 첫 번째 표현은 We need nature to show us the way home 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톨레는 동일한 표현의 반복, depend on A for B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need라는 이 동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to 부정사를 써서 그 이유를 나타내는 것을 명확히 이렇게 드러냈죠. 예, 이런 점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첫 번째는 시그널 워즈에 주목하고 그 다음 문맥상 같은 말이나 반대말이 있는지 늘 이렇게 주의하면서 이제 글을 읽게 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이제 영어로 된 거하고 이 독일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관심 있는 부분만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서 또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서 이제 부분 끊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하고 독일어로 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우선 영어로 된 표현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depend on nature not only for our physical survival. We also need nature to show us the way home, the way out of the prison of our own minds. 예, 이 톨레가 이 독일 출생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톨레가 영어로 먼저 글을 써놓고서 이걸 독일어로 이 다른 어떤 그 독일 분이 옮겼는지 아니면 그 톨레가 직접 독일어로 이걸 썼는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제 톨레가 독일 출신이기 때문에 이 또 독일어로 이렇게 그 이 음성 파일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e Natur. Von der Natur hängt nicht nur unser physisches Überleben ab. Wir brauchen die Natur auch, weil sie uns den Weg nach Hause zeigen kann. Den Weg aus dem Gefängnis unseres Denkens heraus. 예, 거기 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Wir brauchen die Natur auch 해서 이제 우리가 자연을 또한 필요로 한다. 이 필요로 한다는 그 표현을 그대로 썼는데 그 뒤에 보면 weil sie uns den Weg nach Hause zeigen kann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weil이 바로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sie라는 것은 이제 앞에 Natur, 자연을 가는 거고 uns den Weg nach Hause zeigen kann 그러니까 우리에게, uns는 us죠. 우리에게 집으로 가는 길, den Weg nach Hause를 zeigen kann. 이 zeigen이라는 말은 show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an이라는 말은 can이라는 뜻이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자연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아까 영어로 공부할 때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because it can show us the way home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 표현과 아주 동일한 표현이 이 독일어 표현에 나와 있네요. 예, 독일어 표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Die Natur. Von der Natur hängt nicht nur unser physisches Überleben ab. Wir brauchen die Natur auch, weil sie uns den Weg nach Hause zeigen kann. Den Weg aus dem Gefängnis unseres Denkens heraus. 예, 예, 오늘도 세 번째 강의 시간이었는데요. 예, 우리가 오늘 깊이 읽기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때, 우리가 깊이 읽을 때 두 가지 꼭 명심하셔서 우리가 이 시그널 워즈에 주목하고 앞에 나온 말을 바꿔 쓴 말 또는 앞에 나온 말과 의미상 관계가 있는 말 이것을 늘 우리가 주목하면서 글을 읽으면 우리가 이 글쓴이가 말하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